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의 오피스 시장을 떠올릴 겁니다. 빈 사무실은 찾아볼 수도 없고 가격은 매일같이 최고가를 찍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활활 타오르는 열기 바로 밑에서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뜨거운 호황, 과연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대한 전환점 바로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삼성증권이 내놓은 최신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서울 오피스 시장의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시장이 대체 얼마나 뜨거운지부터 한번 느껴보실까요?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은요, 거의 전쟁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4.0%. 이 숫자가 지금 시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2분기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상 빈 사무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힘의 균형은 건물주, 즉 갑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서울 오피스 시장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시장의 진짜 이야기는 저마다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세 개의 권역 안에 숨어 있거든요. 보시면 시장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죠. 전통의 강자, 도심, CBD가 있고 그 다음이 강남, GBD, 그리고 여의도, YBD입니다. 이 세 곳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맥박을 짚어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도심권, CBD입니다. 서울의 비즈니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죠. 지금도 묵묵히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서울의 든든한 심장 같은 곳입니다. CBD의 진짜 매력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안정감이죠. 정부기관의 대기업들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수요가 마를 틈이 없는 거예요. 공실률 4.4%라는 숫자가 그걸 딱 보여주죠. 성장세가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대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자, 이런 안정감도 좋지만 뭔가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 그럼 강남, GBD로 가야죠. 이곳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테크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자산 가격 상승률 무려 103%. 네, 맞아요. 2배 넘게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IT와 스타트업 붐이 만들어낸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빈 사무실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는 여의도, YBD입니다. 흔히들 잠자는 거인이라고 부르죠. 왜냐고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로서 조용히 힘을 모으다가 이제 진짜 거대한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여의도 상황이 진짜 재밌습니다. 공실률이 1.3%? 이거 뭐 사실상 빈 사무실이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빽빽한 빌딩 숲 위로 엄청난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통째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여의도의 변화, 그 중심에 바로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낡은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의 하늘을, 그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보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울의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들인데요. 도심권에도 물론 있지만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곳은 네, 역시 여의도입니다. 시장의 판을 뒤흔들 만한 굵직한 것들이 다 여기에 몰려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 거대한 재건축이 어떻게 갑자기 가능해졌을까요? 정답은 바로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용적률이 기존 800%에서 최대 1200%까지 확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땅에 훨씬 더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황금 티켓을 손에 쥔 셈이죠. 자, 이렇게 시장에 들썩이니까 투자자들 눈이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지금 서울 오피스 빌딩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가격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줄지를 않아요. 야,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냐? 가 아니라 비싸도 지금 안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이 현상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용어가 바로 캡레이트입니다.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서울이 한 4.1%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빌딩을 사도 1년에 임대료로 버는 돈이 4억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죠. 그런데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비싸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게 뭐였죠? 바로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신규 공급의 대홍수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가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보세요. 지난 10년간 거의 가뭄 수준이던 공급량이 2028년, 2029년에 그냥 폭발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를, 모든 누를 다시 쓸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은 건물을 가진 갑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사무실을 구하는 을에게 힘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긴장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공급의 파도가 지금 이 뜨거운 시장을 마침내 식히게 될까요? 아니면 서울의 강력한 수요가 이 모든 공급마저 다 집어삼키면서 이 호황을 계속 이어나갈까요? 시장의 거대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